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사람을 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내 한복판에서 그것도 대낮에 무작위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게 정말 끔찍한데요. 우리는 대부분 흉악한 사건들을 언론 보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정확히 어떤 사람들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들이 우리 주변 가까이에 있지는 않을지,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하는지, 누구를 범행 대상으로 삼는지 알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요. 오늘 텍스트맨은 범죄와 범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통념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살인사건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여성일까요? 보도를 통해 알려진 흉악범들 대부분이 남성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성별 갈등 조장하는 거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강력범죄의 95% 이상은 남성들이 저지르는데요. 유독 살인만큼은 이 수치가 77%로 떨어집니다. 나머지 23%가량이 여성이라는 거죠. 또 살인 피해자의 성별을 보면 여성이 53.2%, 남성이 46.8%로 아주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유독 살인에서 상대적으로 여성 가해자가 많은 이유는 대부분 살인사건의 속성이 감정의 대상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범죄가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사전 준비와 계획을 동반해 벌어지고, 이런 애초부터 의도적인 범죄는 절대 다수가 남성에 의해 벌어지지만, 살인은 격분한 감정에 의해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계획이라 하더라도 분노에 도취된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여성 가해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거죠. 자, 그럼 생판 처음 보는 사람에게 격분하는 일은 별로 없겠죠. 때문에 우리나라 살인 피해자 10명 중 6명은 잘 아는 사람에게 피살된다고 합니다. 특히 그 아는 사람 중에는 혈연 관계인 친족이 많고, 친족 중에서도 함께 살고 있는 가족에게 살해되는 케이스가 가장 많죠. 실제 살인 피해자 4명 중에 1명은 친족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다고 하고요. 주로 주말에, 야간에, 실내에서 벌어지는 살인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범죄 통계가 보여주는 진짜 살인자는 생각보다 가까이에서 친근한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참고로 주요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의 연령대는 살인의 경우 40대 초반, 강도는 18세 이하, 방화는 40대 중후반, 성폭력은 20대 초중반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두 번째, 흉악범들의 특징은 사이코패스일까요? 언론이 묻지마 범죄나 연쇄살인범의 행각을 보도할 때 유독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이 바로 사이코패스죠. 사실 사이코패스에 대한 인식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인 PCLR 검사 자체가 20개 정도의 문항이 전부고, 여기서 몇 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다 라는 말은 어불성설에 가깝습니다. PCLR 테스트를 만든 로버트 헤어 박사 본인조차 이 검사가 어디까지나 참고용이며 진짜 심리 분석은 면밀한 관찰이 먼저라고 말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스릴러 영화에 전형화된 범죄자 이미지가 사이코패스라는 이름으로 통일되기 시작했고, 언론을 통해 이 자극적인 말이 소비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이코패스란 수많은 성격 유형 중에 하나일 뿐이며, 사이코패스가 모두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되려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들이 저지르는 흉악범죄가 훨씬 많죠. 사이코패스라는 말의 과소비가 불러오는 진짜 문제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는 이 범죄자들을 우리 일반인과는 전혀 다른 종족인 것처럼 일종의 환상성을 부여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대다수의 흉악범은 친근한 모습으로 범죄 대상을 물색하고, 범행을 성공시킬 때까지 의심이나 신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을 하면서 머리를 굴립니다. 악마적인 미소를 띠는 미디어 속의 사이코패스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죠. 사이코패스냐 아니냐가 단기간에 판단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닐 뿐더러, 흉악범죄는 딱 봐도 사이코패스 같은 놈이 저지른다는 인식은 오히려 대부분 범죄자들의 선량한 척하는 그 교활한 가면을 더 벗기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형벌이 더 강력해지면 범죄가 줄어들까요? 여러분, 이 인간 같지도 않은 놈들에게 모조리 우리 사법이 가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형벌을 내리고 싶으시죠? 저도 1000% 동감합니다. 이런 놈들이 다수 국민의 법감정보다 가벼운 형량을 받기 때문에 흉악범죄가 계속 생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범죄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들에게 더 무거운 형벌을 내리는 것이 실제 범죄율 감소에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범죄자들은 잡히면 아주 오랫동안
동안 감옥에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안 잡힌다는 계산을 갖고 움직입니다. 혹시 잡히더라도 그건 어쨌든 나중의 일이죠. 그러니까 범죄자들은 형량이 아무리 높아봤자 지금 당장 눈앞에 범행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더 중요하고 운이 좋으면 검거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는 거죠. 때문에 실제 범죄율 감소의 중요한 키는 형벌의 경중보다 범죄를 저지른 후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잡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범행 직후 최대한 빠르게 검거하고 흉악범죄자의 경우 처벌도 함께 무거워지면 가장 좋겠죠. 여러분 이 사진 아시나요? 국내 한 언론사가 20, 30대 여성들에게 성범죄자 하면 떠오르는 얼굴의 특징을 조사했고 그 특징들을 종합해서 만들어진 얼굴입니다. 여성들은 또 성범죄자들이 아마도 뚜렷한 직업이 없으며 결혼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예상했죠. 자, 하지만 오른쪽 사진이 실제 몇 명의 성범죄자 얼굴을 합성한 남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나름 준수한 외모죠. 거기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를 보면 실제 성범죄자 중에는 무직자보다는 직장인이 더 많고요. 미혼자보다 기혼자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범죄자를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범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려면 먼저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편견 없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모두 오늘도 부디 안전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텍스트맨이었습니다.